안녕하세요. 38살 여자입니다. 주저리 없는 소리여도 진심의 사이다를 푹푹 담아서 쓰니까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 35살 남자고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처음 만났습니다. 뭐 이상한 만남으로 특이하게 만났다기보다는 서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눈이 맞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저나 당시 30대였고 젊은 친구들이 가는 클럽에 30대인 제가 가자니 체력이 딸릴 것도 걱정을 해야 했고 아예 입장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뺀찌를 먹으면 어쩌나 싶어서 쉽게 발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제가 뭐 가서 남자를 꼬실 것도 아니었고 20대 앞에서 춤을 잘 춰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회사에서 빡치는 일만 겪고 나면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술을 퍼마시려니 속이 예전 같지도 않아서 맘 맞는 고딩 때 친구들이랑 재미삼아서 몇 번 클럽을 가곤 했었습니다. 가서 누가 보면 저것도 미친 거 아니냐고 할 만큼 머리로 헤드뱅뱅만 쳐대는 저희였지만 그렇게 놀고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딱 시원하게 마시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자주 가면 주말 내내 침대 위에 뻗어 누워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번 가지도 못했고 그냥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분 풀자며 놀이공원 가는 것 마냥 마음 먹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둘이서 뭐 부비부비를 하다가 만난 건 아니었고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는데 남편이 먼저 저한테 반해서 대시를 했고 제가 조명이 어두워서 남편 얼굴을 잘 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냥 딱 봐도 한참 어려 보이길래 주책맞는 짓이라며 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랑 춤 다 추고 클럽에서 나왔을 때 클럽 밖 입구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었는데 그때 제대로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사실 저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를 기억하고 골목 내내 따라서 오던 남편이 먼저 저 30대예요 하고서 말을 하길래 이 사람이 내 마음속을 들춰봤나 싶어서 뒤돌아봤다가 마주치고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30대라서 잘렸어요? 하면서 웃는 남편의 말에 그게 사실이니까 허무하고 황당해서 네 라고 말을 하다가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나름 특이하고 재밌게 진지하게 만나지 못했어도 제법 마음에 드는 첫 만남을 가졌고 연상연하인 걸 알고는 살짝 꺼려지긴 했으나 대화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서 연애는 잘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철이 든 것도 같기도 하고 가끔 동생이라고 애교도 부리는 남편이 당시 참 마음에 들었고 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하던 남편과 헤어질 거리가 없는 와중에 홍기는 꽉 차있던 터라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제가 결혼할 사람을 찾아서 떠나고 싶다며 곧 이별을 고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자라서 남편에게 고마웠고 둘 다 홍기가 차서였는지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연상이건 뭐건 나이에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별다른 고비는 없이 결혼까지 잘 치렀어요. 저희끼리 나름 클럽에서 만나 결혼을 한다는 컨셉으로 클럽 비슷한 바를 빌려서 그곳에서 특이하게 결혼을 치렀고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축제 같고 놀이 같기도 한 결혼식은 정말 처음 본다면서 무척이나 인상 깊어하고 마음에 들어했어요. 시부모님이나 저희 친정부모님 모두 나이 찬 애들이 뭐 이런 쌀벌하고 정신없는 결혼식을 하냐고 조금 당황한 눈치기는 했지만 막상 저희 결혼식에 와서는 술 진탕 마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셨고 나이가 있는 하객들도 나름 인상 깊어하면서 준비된 식사를 말끔하게 다 해치웠답니다. 젊은 친구들도 재밌게 놀아줬고 그 중에는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도 있었고요. 시누이는 저하고 7살 차이가 나요. 이제 겨우 30 넘어간 제게는 어른인 듯 아이 같은 시누이였죠. 연애할 적에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에 대해 여러 번 말을 전해들었었고 남편의 말로는 자신과 4살 차이가 나서 그냥 어린애 같다며 자신이 많이 예뻐했다고 하더군요. 막상 결혼하면 저하고는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 꼴이니까 제가 나름 친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봐왔던 시누이는 애교도 많고 실제로 예쁘기도 하며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하는 일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며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보니 주변의 인간관계도 좋아 보이고 그런 장점이 제게도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예쁘고 착한 여동생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쁠 게 하나 없었죠. 저도 신우이에게 그런 환영받는 언니이고 싶어서 첫 만남부터 언행도 열심히 신경 썼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맞춰가 보려 애도 많이 썼고요. 실제로 신우이도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새언니로 잘 챙겨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신우이가 좀 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말입니다. 결혼하고서 부부니까 한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방에서 신혼방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이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밥도 다 먹고 집 구경도 다 하고 다 같이 쉬던 중에 잠깐 남편이랑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 좀 가지고 함께 방 안에서 같이 나왔는데요. 신우이는 방 안에서 함께 나오는 저희 두 사람을 보고는 부부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못할 짓 하는 사람을 보는 것 마냥 가소롭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바람에 제가 방에서 나와 아가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낯선 눈빛에 당황해서 피했다가 재차 쳐다보게 되었고 한참이나 어린 아가씨는 저를 향해 가소롭고 예의 없는 눈빛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건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신우이는 절대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예전 같으면 언니 뭐해요? 하면서 별거 아닌 문자를 자주 보냈을 텐데 더 이상 안부를 묻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제껴두고 언니가 생겼다며 조바라 저한테 연락을 하던 신우이는 이젠 보란듯이 제가 아닌 남편에게 배로 더 많은 횟수의 전화를 걸어서는 주구장창 집안에서 제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 통화를 붙들어 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먼저 너무 오랜 시간 통화를 하는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으려고도 해봤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눠봐도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몇 번 정색을 하다가 옆에 있던 저를 언급하면서 오빠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화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건 자제하자 하고서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는데 신우이는 전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빠가 저 하나 때문에 변했다면서 변했다는 소리를 무슨 사람이 변질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듯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제가 매번 기분이 잡치고 나빴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가씨의 입장에서는 아가씨가 집안의 막내이고 오빠한테서 예쁨을 받던 여동생이었는데 내가 자기 오빠랑 한 방에서 나오는 게 민망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고 더 이상 내가 언니가 아닌 시샘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최대한 아가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아가씨가 기분이 나빴을 만한 일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려고도 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아가씨한테 연락을 해서는 오랜만인데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40 가까이 돼가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는 이제 30 넘어간 아가씨 비율을 맞춰준다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물어보는 팔자라니. 시댁살이를 생각 안 하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시어머니도 아닌 아가씨로부터 찬바람이 쌩쌩 부는 취급을 당할 줄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반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선물도 사줘야 하나 싶어가지고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신우이가 제 전화를 받고서 하는 대답은 딱 두 마디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한테 잘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오빠니까. 라고 말이죠. 처음엔 이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빠니까 잘해주란 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당연하죠 아가씨. 오빠 잘해줄게요. 라는 말로 통화를 끊었는데 아이씨 뒤늦게 기분이 슬그머니 나빠오는 겁니다. 자기 오빠면 자기 오빠지. 뭘 자꾸 우리 오빠니까 잘해주란 말을 해대는지 뭘 자꾸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해주란 말을 해대는지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앞에서 남편을 가지고 니꺼 내꺼 하는 짓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자기 오빠, 우리 오빠, 내꺼, 내가 사랑하는 등등의 말로 남편을 가지고서 경계를 그어대던 신우이한테 제대로 된 따끔한 혼을 내주지 않고 봐주기만 하니 결국 아가씨가 선을 넘어버렸네요. 글쎄 신우이가 남편한테 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남자관계에 대한 치정을 문제로 아주 그냥 대판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았네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남사친이면 결혼을 하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쓸데없는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이미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또 연애를 하면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둘이서 저 없이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자주 농구를 하는 등 저만큼이나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더욱 남편이 제 친구를 좋아한다는 생각에 친구 관계에 굳이 내외를 두지 않고서 예전처럼 찐친으로 지내왔고 두 사람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집에서 오고 가며 모여 자주 밥을 먹기도 했고 제가 이제 임신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노산이라 걱정이 되는 게 많았는데 친구의 와이프가 저를 자주 챙겨주고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참 서로가 서로의 가족에게 잘해줬습니다. 누구 하나 이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품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건전한 사이였으니까요. 제가 제 개인 SNS에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아내까지 두고서 찍은 셀카를 자주 올리곤 했었는데 그걸 저희 아가씨가 아주 제대로 오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곡해서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오해를 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가씨는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제 남편에게 언니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 나는 뉘앙스의 말을 건넸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듣고 흘리기를 거의 2달 동안 했는데 아가씨가 그 말을 번복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더랍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남편대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가씨한테 먼저 말하기 전에 저에게 동생으로부터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을 해줬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뭔 그런 말 같자는 소리를 해? 하면서 무시를 했고 혹시 나랑 내 친구 관계를 의심하는 게 아닌지 사진이라도 보여줘봐 라면서 제 친구의 사진을 아가씨에게 보여주고 도대체 누구랑 오해를 한다는 것인지나 똑바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 맞다면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제 친구 사진을 아가씨한테 보여줬음에도 아가씨는 제가 바람피는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란 소리를 해댔고 급기야 저한테 기억에도 없는 상상의 남자를 설명하면서 한다는 말이 글쎄 제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울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울다가 남자의 품에 안겨서는 남자가 또 한참 달래주다 제 이마에 뽀뽀 비슷한 걸 했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도대체 뽀뽀 비슷한 것이 뭘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저도 그딴 소리를 듣고 있자니 유부녀인데 바람핀 불륜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러웠고 그때부터 저도 남편을 향해서 아가씨에 대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나한테 억하심정을 느끼는 사람 마냥 오해를 하고 불륜을 취급을 하냐며 아가씨 욕을 좀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는 네가 화내는 걸 처음 봤다 면서 뭐 때문에 화를 내냐며 저를 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은 그냥 우리 부부관계가 걱정되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지 못한 채 말을 전했는데 왜 저는 그런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냐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하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우이를 넘어서 제 남편에게까지 수상하다는 눈빛과 오해를 받아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서 이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겠다며 신우이를 동원해서 제 SNS에 옆면이라도 찍힌 남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꼬집으며 누구인지 이 사람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급기야 팔로우한 친구들까지 대동해가며 도대체 네가 봤다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데 신우이는 역시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안긴 남자가 없는데 그 사람을 SNS에서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신우이는 제 남편이 너 정말로 본 건 맞냐? 하는 말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겠었는지 아무나를 찝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 직장 동료인 남자를 제가 안긴 남자라고 꼭 찝어버렸고 남편은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저한테 나서서 연결 좀 해달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남편이 오해하고 마음 괴로워하는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증명하라고 저한테 징징대는데 정말 이 남자 신우이만큼이나 진절머리 나고 짜증나더라고요. 지 오빠를 이 지경으로 만든 신우이나 여동생 말에 껌뻑 넘어간 남편이나 둘 다 막상막하로 재수가 없어 열불이 터지는 가운데 급기야 제가 너무 당당한 나머지 남편을 데리고 출근한 동료와 함께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실례인 줄 알면서도 여자친구도 불러서 제발 내 앞에서 네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증명을 해달라고
아주 그냥 창피한 거 무릅쓰고 동료한테 부탁을 했고, 천만다행히도 저하고 좋은 동료애를 유지하고 있었던 직장 동료는 어쩌다 그런 더러운 오해를 받았냐며 제가 불쌍하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요. 거기가 회사 앞 카페였는데 결국 남편은 엉뚱하게 진묵당해 기분이 더럽다 못해 열받아 죽겠으니 여동생을 당장 자기 앞에서 데려다 놓으라고 화를 내는 제 동료에게 겁이라도 먹었는지 바로 깨갱하고는 미안하다는 사죄를 몇 번이고 했고요. 급기야 동료가 저를 생각한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씨발 살다 사다 유부녀랑 불륜 피웠다는 오해를 다 받네 라면서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아다가 여동생 집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라는 걸 제가 겨우 애원을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남편은 멱살 한번 잡힌 거 가지고 숨을 껄떡이며 겁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옆에서 자 이제 네 동생네 집에 갈 차례다 라면서 직장 동료가 시킨 대로 여동생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포부를 아주 쌀벌하게 내비쳤죠. 차 안에서 시댁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동생이 정말 잘못 본 것 같은데 다 우리 부부 걱정돼서 한 말인 거 알지 않냐며 또 그 그지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쌍놈인지 알긴 했지만 너 네 동생만 믿고서 나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네 동생을 족치려고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기도 해. 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찔리는 게 있어 그런지 입을 꾹 다문 채 운전만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생각이 나는 건지 무슨 변명을 하려 해도 못하겠다며 한숨만 꺼져라 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쫑을 내든지 이 모든 사태를 생각 없이 철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신우이를 잡아 반 족쳐놓던지 죽여놓던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만 하면 닥치고 운전이나 하라는 소리를 내뱉었고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주차를 하고 말건 이 사람은 챙길 새도 없이 시댁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현관문 앞에서 우리가 왜 왔는지를 궁금해하며 서 있는 신우이를 보자마자 딱 기다려! 라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로 뛰쳐나가서는 빨랫대에 걸려있는 빨래집게를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들고서는 아가씨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른 대로 말을 했어야지! 하면서 제 손으로 아가씨 목을 쥐어 틀어잡은 채 뒤로 질질 끌고 가면서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 침대 위로 밀어버리니 아가씨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자세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목을 쥐어틀어 비틀며 끌고 왔다 보니 아주 그냥 숨막혀 죽으려는 듯 헥헥거리더라고요. 그런 아가씨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제 손을 집어넣고는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한국말을 씹으려면 아다르고 어다른 줄 알아야 할 거 아냐. 라면서 주둥아리를 아주 그냥 뜯어놓겠다는 듯이 손으로 쥐어짜고 뜯고 양옆으로 잡아당기다가 뒤에서 시어머니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한테 하면서 달려들어 저를 떼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어머니를 방 밖으로 밀쳐내버린 후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침대 위에 여전히 겁먹은 채로 누워있는 아가씨의 주둥아리를 다시금 쥐어잡은 채 거기다가 빨래집게를 꽂아버렸어요. 아가씨는 집게를 입에 꽂아놓자 새언니가 뭐라는 짓인가 싶어서 황당해하는 듯 했고 아직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지 겁먹기는커녕 혀짧은 목소리로 입 벌려진 채 겨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고도 우리 오빠한테 무사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혼하는데 내가 네 오빠가 뭔 생각을 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겠냐? 라면서 입술 안으로 그러니까 네 안팎으로 꽂아놓았던 입술 주변의 그 빨래집게들을 아주 그냥 보복을 지대로 하겠다는 듯이 하나 둘 꽉 틀어잡은 채 뺐습니다. 집게에 살점이 꽂혔다가 집게를 빼며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아가씨는 아주 그냥 죽겠다는 듯 살벌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런 아가씨에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행복해 죽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고 밖에서는 남편이 어떻게든 저를 말려보고 들려오는 여동생의 비명을 멈춰보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제 이름과 여동생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아주 난리였는데요. 저는 마지막 한 개의 빨래집게까지 신우이 볼따고 해서 다 뜯어낸 후에야 끝났다 아가야 라는 말과 함께 울부짖는 신우이를 침대 위에 내버려둔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지 딸내미부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화도 못 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하면서 남편을 나무랐고 저를 상종 못할 년이라고 욕까지 씹으렸는데 제가 말했네요. 니들 딸년이나 간수 똑바로 하고 살아. 등신 같은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는 딸이라고 감싸주기는. 라면서 한 대 치겠다는 듯이 손 한 번 올렸다가 찔끔해하는 신우이를 보고는 웃음 한 번 지어진 뒤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 나오기 전에 남편한테는 넌 나랑 이혼하는 거다? 라고 못 박아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들어보니 그날 남편은 시댁에서 여동생을 한 번 더 족쳤다고 해요. 어디 할 짓이 없어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운다는 이간질을 했냐면서 여동생 뺨 뜨고 날리며 손찌검을 했다가 결국 시부모님과도 저런 선언을 하곤 그 집을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서 문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새벽까지 기다리고 사과를 하던 남편을 그대로 세워두기만 했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오해를 받던 일은 저의 응징과 남편의 절연 선언으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덥지 않은 신우이랑 인연을 끊어버린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다행히 남편이 가족과 절연 선언을 해주어 감사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렇게 집안을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었던 불륜에 관한 오해는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휴, 정말 하마터면 남편이랑 이혼 도전까지 찍어버릴 뻔했는데 소문의 당사자를 제대로 족쳐놓은 덕분에 피해자인 저희는 아무런 오해도 피해도 없이 잘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죄 지은 놈들은 홍군형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4살 새댁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구의 식모살이를 시작한 건지 살짝 헷갈려 죽겠던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적어 보내봅니다. 결혼한 지 1년, 마의 시간인 것처럼 딱 1년만 버텨보자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1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더는 살기 싫다며 집을 홀라당 엎어버리고 말았네요. 저희 남편은 올해 39살, 내년이면 벌써 40이 돼서 나이 앞숫자가 바뀝니다. 결혼할 적에는 남편의 나이가 와닿지 않았고 또 저도 똑같이 30대였으니까 그리 나이를 먹은 것 같지 않게 느껴졌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이 곧 40이 된다는 생각이 괜시리 아찔하더라고요. 숫자만 바뀔 뿐 사람은 달라지는 게 하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나 그냥 기분이 마냥 반갑고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내 남편이 가장 잘생겼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가장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서 차츰 건강식품을 챙겨주고 노화에 좋다는 음식들을 갖다 바치는 게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해주고 또 가뜩이나 몸 만드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자연스레 먹을 것도 잘 챙겨 먹게 되니 저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사는 게 재밌다면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편할 줄 몰랐다는 소리를 자주 해댔어요. 저는 그 와중에 매번 퇴근하고 뼈가 빠져라 장보고 챙겨 먹이고 아주 그냥 이 남자의 엄마 비슷한 게 되어버렸던 기분을 영 지울 수가 없었고요. 뭐가 되었든 제가 자초하고 저조차하고 남편 좋으라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불만보다는 재밌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에 대해 고마워하고 노력을 가끔 알아주는 남편의 스윗한 그 말 한마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었죠. 조금 귀찮아지려다 또 괜찮아지고 또 귀찮아지려는 듯 하면 또 남편의 말에 힘이 나면서 저는 더 열심히 그리고 이 건강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서는 집 냉장고 안은 늘 건강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후부터 발생했습니다. 보통 아들을 잘 챙겨주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며느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과 말부터 하시나요? 정말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라든지 너가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지 아니면 아들한테 너도 며느리가 와이프니까 잘 챙겨줘라 라고 말을 할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와 정반대 오히려 괴팍한 생각부터 해내시곤 말을 뱉어내셨습니다. 평소에도 연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셨고 결혼을 한 이상 시가족도 가족이니 깍듯하게 챙겨야 할 줄 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며 붕괴 반 안부 인사 반인 전화를 자주 하셨던 어머니셨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훈계가 없고 안부 인사가 전부인 연락을 해오셨어요. 잘 지내냐는 첫인사로 시작해서 보고 싶다는 끝인사로 조금은 낯간지럽고 어색할 정도의 따스한 말씀이었는데 그걸 거리낌 없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감동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을 원래 받던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을 올 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너무 어린 동생 취급을 하는 바람에 저를 무작정 감싸고 도느라 시어머니께 한번 찍히기도 했고 그 바람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냥 남편의 성적으로만 매력 있는 어린애인 줄 아시는 건지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가르치려는 말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아갈수록 그 정도가 나날이 심해져 가던 중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말 한 번을 해주시면 100번을 감사하다며 호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딱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제 자신에게 들 정도였지만 그 정도로 그냥 남편이 좋았고 이 결혼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주변 시댁 어른들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저한테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보고 싶다 라는 말을 날린 바람에 저는 어머님 저희 집에 지금 당장 놀러 오세요 하는 생각도 안 하던 말을 무의식 중에 시어머니께 기분 맞춰주겠다고 던져버렸고 시어머니는 저의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뱉어난 말을 주워 담는 꼴이었다 보니 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줄도 몰랐어요. 결혼하고서 일주일도 안 되어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했다가 된통 당했던 기억도 잊어버린 채 시어머니를 또다시 내 집안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었죠. 잊고 살았던 결혼 초 겪었던 일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때 시어머니가 무작정 남편한테 집에 가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오히려 더 사생활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저한테 미처 말을 하기도 전에 혼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무작정 찾아오시면 안 된다 라고 말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다 제가 시켜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기를 부리겠다며 저희 둘 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저희 집안에 계시더라고요. 먼저 도착해 있던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건지 씩씩 거리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이 집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저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었네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을 확 나가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찍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와중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엄마는 늘 저렇게 제멋대로라면서 다시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다음에 오실 땐 꼭 사전에 말씀하시고 와주세요.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너 잘났다 라는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전화를 먼저 끊으셨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한 번은 오지 않으셨고 오로지 저한테 전화만 해왔었거든요. 작정만 하면 막무가내로 돌변할 시어머니를 까마득히 까먹어버린 제가 제 입으로 남편이 나서서 발걸음을 겨우 막아놓았던 시어머니를 다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셔도 된다는 허락 같은 걸 해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보겠다는 본격적으로 저희 부부의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연락도 사전 내고도 그리고 언제도 없이 지 기분 끌리는 대로 말입니다.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미 집을 나선 상태였고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시각 집안엔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보란듯이 집에 올 때 닭고기 좀 사와라. 닭볶음이 먹고 싶다. 라는 문자를 보내놓았고 그 문자에 남편이 불이 나게 전화를 걸자 시어머니는 어? 너네 집인데 왜? 며느리가 오라고 해서 왔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결혼 초에 어머니를 너무 문전박대한 것 같아서 그간 연락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최대한 유지해 놓으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저의 말실수 하나로 어머님이 다시 집안으로 무단 침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었고 그래서 결국 남편은 그날 내내 일을 못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어쩌다 엄마가 또 집에 마음대로 가 계시냐는 말을 하다가 급기야 반차를 내고 집에 갔어요. 남편이 집 가는 중이라고 카톡을 보낸 순간
저는 저대로 이 모자가 또 서로 싸우다가 저 혼자 중간에서 희생양이 될까봐 안절부절 못했고, 결국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제가 걱정했던 것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기며 집안에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드디어 왔네 우리 며느리. 나 오라고 한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잖아." 하면서 저한테 자신이 이 집안에 있는 걸 정당화 시켜보라며 옆에서 제 팔을 꼬집으며 남편 앞으로 미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저는 어른인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드리며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고, 반찬 내고 그 시간까지 내내 어머니랑 싸우고 있었는지 남편은 혼이 다 빨려 나가려는 듯한 표정으로 하는 한숨을 쉬고는 자긴 다 모르겠다며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더 자주 저희 집에 저희 부부가 없는 출근 시간에 멋대로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어쩔 땐 밤에 저녁 먹고 또 지하철 타고 집 가는 것이 너무 귀찮다며 속옷까지 핸드백 안에 챙겨오셔서는 "오늘은 자고 갈게" 라며 소파 위에 눕기도 하셨어요. 무작정 누워버리시니 저희는 당연히 소파 위에서 잔다는 꼴을 두고 볼 수만 없었고, 그 저녁에 새 이불 꺼내고 이불 깔아드리고 잘 주무시는지 확인하고 인사까지 드린 후 늦은 시간에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자고 가실 때는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런다는 듯이 제 속을 팍팍 뒤집어 놓았어요. 다른 것도 아닌 먹을 것으로 말이죠. 아들에게서 익히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챙겨준다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인다는 소리를 들었던 시어머니는 자신도 같이 제 옆에서 살면 몸에 좋다는 걸 잘 얻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자꾸만 쉴 틈도 없이 먹을 거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먹고 싶고 보고 싶은 음식을 분명히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차마 그걸 대놓고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시는 것 마냥 처음엔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나 요즘 어디가 안 좋더라" 라며 자신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나이 들어 자꾸만 몸에 고장나는 게 많다며 관절부터 발가락까지 저한테 주치의 상대하는 것 마냥 털어놓는데 황당하다 못해 어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사랑이라도 하지, 시어머니는 뭐가 있나 싶어서 해주자니 괘씸하고 귀찮은데 안 해주자니 시어머니께 또 찍힐 일만 남았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하면서 시어머니를 별로 챙겨드리진 않고, 남들 하는 만큼 아침이랑 저녁 그리고 저희 부부 없을 때 혼자 드시라고 점심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사놓기만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눈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슬슬 본격적으로 뭘 해달라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뭘 챙겨 먹으라고 하던데 생각처럼 안 된다면서 음식을 콕 집어 말하셨고, "오늘은 이거 땡긴다" 하면서 저한테 그걸 만들어달라는 소리를 하는데요. 점점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만들어주길 바라는 정도가 심해져 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뭘 부탁하려는 데 눈치를 보지 않고 급기야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훈계를 해가며 야식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쉬고 침대에 누워서 보고 싶은 영화나 보며 스르륵 잠이 들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작정을 한 듯이 꼭 제가 샤워를 개운하게 마치고 뽀송뽀송한 침대 위에 드러누워 이대로 잠을 잘지 영화를 볼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이에 야식 만들기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 주시며 저의 여가 시간을 망쳤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기에다가 사연을 적어 보내버릴 만큼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매일같이 아예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예 몇 박 며칠 주무시고 가는 게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저희 집만 오면 없던 식욕이 막 솟구치는 건지 간단하지도 않은 건강식들을 야식으로 챙겨달라며 매일같이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것 마냥 저희 안방문을 두들기셨어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랑 저를 대신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농담 아니고 중간에 비밀번호 멋대로 변경했다가 시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니 이 할망구는 이때다 싶었는지 처량한 척 하면서 하루 종일 어딜 배회하다가 저녁 늦게서야 몰골이 만신창이가 되어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들기며 찾아왔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자신 때문에 엄마가 하루 종일 지인도 없는 동네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못하도록 쓴소리를 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살짝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내비치려는 듯 시어머니 말하는 대로 들어주라며 저한테 노인네잖아. 그냥 우리가 참자. 라면서 제가 인내하고 견디길 조금씩 부탁해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죠. 이러다 진짜로 우리 집에 눌러 사는 건 아닌가 싶고 시아버지는 뭐 한다고 이렇게 자기 마누라를 찾을 생각도 없이 남마냥 내버려두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어머니께 갖다 바친 야식이 자그만치 100개는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몇 달 내내 집에 올 때마다 매일같이 야식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다른 바람에 제가 정말 거의 창작을 해내서까지 안 해본 요리들을 만들어내고 갖다 바치던 일상을 반복했거든요. 돈을 쥐어주고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같이 개인 식모라도 되는 건 줄 아는 건지 쉬려는 사람은 자꾸만 깨우고 일으켜 세워서는 오밤중에 야식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같이 양갱부터 시작해서 인삼전, 녹두전 등 영양가 있는 재료가 들어간 전이란 저는 너무나도 흔해서 제가 집에 부침가루가 남아둔 적이 없었고요. 고기로부터 가끔 자극적인 배달음식도 마다 않고 시켜달라 요구를 하셨고 급기야 인삼꿀 한 숟가락이 먹고 싶다면서 그 한 숟가락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지금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든 꼭 만들어놔서 내가 하루 한 숟가락씩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 시켜놓기까지 했어요. 저요? 당연히 거절도 해보고 힘들다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야식이 아닌 배달음식이나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 음식은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무엇보다 제가 늦은 시각에 신경 써서 배달하거나 만들거나 식재료 구할 생각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면서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정말 미친 듯이 힘들다는 하소연도 해봤는데 꼭 그때뿐이었어요. 하소연의 효과는 그 당일뿐이었고 그 다음날이 되면 시어머니는 하루 정도 본인 집으로 돌아가 계시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죠. 그리고 결국 바로 지난 3월 1일 공휴일에 시어머니가 또 저를 긁었어요. 제가 공휴일이라 모처럼 남편이랑 좀 제대로 쉬고 싶다며 늦잠도 자고 느지막이 일어나서는 하루 종일 어떻게 뒹굴어 볼지에 대한 설레는 계획을 나름 세우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겁니다. 공휴일인데 말입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조금은 화가 났었는지 엄마 너무 자주 오시네 하면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돌린다고 돌린 게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짝 건드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서 그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있던 옆에 저를 뚫어라 쳐다보더라고요. 저야 뭐 속으로 시어머니가 또 내가 남편을 조종해서 저런 소리를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하면서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생각에 확신을 주기라도 하듯이 그날 내내 점심이고 저녁이고 먹는 듯 마는 듯 하다가 하루 종일 휴일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으려는지 밤 10시가 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야식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공휴일이니까 봐주겠다는 식으로 라면에 삼겹살을 구워서 얹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요? 저녁에 시어머니가 혹시나 또 야식을 찾으며 저 찾을까봐 일부러 저녁이라도 배불리 먹고 야식 찾지 말라고 굳이 밖에 나가서 삼겹살까지 사와서 상차림이랑 상추들까지 다 준비해서 먹였는데 대놓고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결국 또 지 아들이 아닌 저를 찾아 음식을 해오라더군요. 제가 남편 한 번 보면서 진짜 이렇게 그만 살고 싶다 하면서 밖을 나갔고 남편도 제 불만이 보통이 아니다 느꼈는지 걱정이 된다는 표정으로 내가 할게 하면서 그제서야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밖에 시어머니가 서서는 남편을 한참 또 째려보니 제가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냄비를 집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눈치 본다고 집까지 갔다가 왔는데도 야식 만들어주는 거 싫다고 지금 티내는 거니?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본인은 본인 남편이 있는 본인 집이 있으니 거기서 살아야 하는 거면서 집주인 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다시피 남의 집에 와서는 동거를 하고 있는 주제에 어디서 지가 집에 갔다 왔다면서 생색을 내는 건지 진짜 우라통에 마구마구 터지겠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뱉어냈습니다. 거기가 어머님 집이시니까 거기 가서 잠을 자든 말든 먹고 싸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집인데 마음대로 자꾸만 오는 사람한테 내가 눈치 한번 주는 게 뭐 잘못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화를 내도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먼저 튀어나오는 바보 같은 성격인데요. 그럼에도 시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이 기회에 남편이랑 이혼을 할지라도 저 옆에 내 얼굴을 그만 봐야겠다는 독한 마음이 들어버려서 남편한테는 평소처럼 내가 할 테니까 넌 평소처럼 보기만 하다 들어가 있어 라며 성질을 확 부렸고, 시어머니께는 세상 다른 사람 마냥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야식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 쉬고 계세요. 제가 순간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전 괜찮은 듯이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요, 부엌에서 볶음 짜장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매운 걸 못 먹어서 집에 있는 라면은 진라면 순한 맛 아니면 그냥 짜파게티인데, 제가 문득문득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운 거 땡긴다고 사놓은 불닭 소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불닭 봉지 안에 들어있는 소스보다 더 맵고 단맛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시어머니랑 남편이 거실 나가 있는 사이에 아주 그냥 반통을 부어버렸어요. 그 위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삼겹살 남은 것도 약간 구워서 올려놨고, 혹시 모른다며 집안에 있던 우유랑 찬물까지 모조리 다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저희 집은 정수기가 없고 페트병 물만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싱크대에 버려버렸고요. 남은 하나는 저 마시겠다고 몰래 부엌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라면을 가져다가 시어머니 앞에 가져다 놨어요. 한참 무슨 트로트 프로그램 보면서 저랑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 까먹어버리곤 라면을 받자마자 아유 맛있겠다, 이 맛에 야식 먹지 하면서 후루룩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왜 국물라면이 아닌 볶음라면을 끓였냐면서 주둥이도 핀잔을 주긴 했지만 어찌됐든 주둥이 안으로 라면을 후루룩 집어넣었는데 곧바로 신호가 오지 않는지 삼겹살 기름이 라면에 섞여야 맛있다며 입안에 라면을 물고도 한참 라면을 쳐다보며 말을 하대요. 그러다 딱 매운 불닭소스의 신호가 왔는지 엄마야 이거 뭐야? 라면서 저와 라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아이고 하면서 부엌으로 후다닥 달려가 냉장고를 막 열어보는데 물이고 우유고 음료수 하나 없으니 어쩌면 좋냐며 입을 급기야 자기 손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입안이 매워 죽겠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어머니께 택시 타고 집 가라며 어머님이 화장실이고 싱크대에서 물 틀어다가 입안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등을 떠밀어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고요. 함께 시어머니랑 나가서 억지로 손을 잡아 끌고는 콜택시 불러드릴게요 라면서 그 자리에서 카카오택시 한 대를 불러드리곤 혼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오려다 급한 불을 끓였는지 죽을 듯 뛰쳐가 경비 아저씨께 찬물을 요구하시는 시어머니를 두고서 혼자 집에 와서 문을 잠궜는데,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여전히 제자리에 선 채로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되었을까 뒤에서 시어머니가 문 따고 들어오려다가 문이 걸려있는 거 보고는 문 안 열어 이년아?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라며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제 부모 욕까지 하려는데 옆에서 남편이 문을 쾅 닫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욕 더 처먹기 싫으면 가라는 소리를 해대는 아들의 외침에 한참 더 문을 두드리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택시를 타고 가버린 듯 했고요. 어느 순간 카톡으로 도착했다는 알람이 뜨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잘 준비를 하는 저한테 그냥 힘들면 말을 하지 그랬어? 라고 핀잔을 줬는데 제가 확 야 이 새끼야, 네가 평소에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가 말한다고 네가 달라졌을 것 같아? 네 엄마가 달라졌을 것 같아? 라면서 머리맡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나가서 자! 하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순간적으로 깨갱하면서 바깥 소파로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누워있다가 제가 방 안에서 너, 네 엄마 한 번만 더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다. 이혼해 그냥 하며 제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면서 바깥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후 남편에게 또 제대로 욕을 쳐드셨는지 결혼 초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은 채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야 뭐 며칠 동안 야식을 오랜만에 만들지 않다 보니 내 뱃속까지 다 개운해진 것 같고 밤에는 제 멋대로 그냥 쉬고 자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남편이 힘들었을 줄 몰랐다면 사과를 해주고 자기 건강식까지 제가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고 끊어버리자 급 결혼 생활에 대한 위기를 느꼈는지 지나치게 저한테 잘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사과를 받아주고는 다시 잘 지내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시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보고 싶어 라면서 연락이 올지 모르지만 이제 시어머니도 확실히 아시겠죠. 저한테 야식 함부로 부탁했다가 입에서 불난 채로 집 밖에 쫓겨나 남한테 물이나 얻어먹겠다고 비빌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어머님, 저는 언제든지 다시 그 짓거리를 꾸밀 각오가 되어 있으니 마음껏 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양띠 여자입니다.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애매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성격이 절대로 험악하지도 않고 독하지도 앙칼지지도 않다고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양띠인데 띠 닮아서 양만큼 순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을 만큼 무식하지만 제 성격 하나만큼은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내가 알던 내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안 뒤 그 성격을 적응해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1살 많은 저희 남편과 20대 초반에 조금 일렀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범대를 다니고 있었던 저는 이명 고시 합격만 하면 순탄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미래를 혼자 그려보면서 아무런 걱정을 따로 달지도 않고 그저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친구들이랑 소개팅하러 나가고 먼저 나서서 찾아가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클럽 가자고 부르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 나가서 정말 정직하게 춤만 열심히 추다가 밤을 홀딱 새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대부분 디자인 계열로 대학을 진학해 있었는데 자기들 과제하고 연감 받는다고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면서 사람 구경하고 자연 구경을 하는데 저를 꼭 데리고 다니려고 해주는 바람에 제가 친구들 덕보면서 외박하고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다른 집 대학생 자녀들과 달리 전 부모님으로부터 최소한의 간섭하에 자유롭게 성인이 된 일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물론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긴 하셨으나 늘 제가 붙어 다니는 건 남자가 아닌 친구들이었고 친구들 또한 저희 부모님께 얼굴을 알고 그 가족들까지 다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나친 간섭이나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누릴 수 있는 건 다 즐겨보라며 눈치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알아서 기어들어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어요. 그날은 다 커서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자고 계획을 하고는 에버랜드에 갔었는데요. 친구들 중 하나가 차를 사게 되어서 그 친구의 차를 타고서 직접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친구들은 없었지만 운전을 하던 친구는 쇼크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와중에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길 한가운데서 차를 더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를 부른 동시에 견인차까지 대동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견인차 안에 말입니다. 남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남편은 제 또래 같아 보이는 것이 참 어려 보였죠. 견인차를 끌고 도와주러 오는 건 아저씨가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던 제게 남편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데리러 와주셨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차를 끌고 선심 써주겠다는 듯이 아주 시크하게 주변에 있던 병원으로 저희를 다 이송해 주었는데 남편은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도 한참을 떠나지 못하고 저희 곁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내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렇게 제 친구가 괜찮은지를 다 확인해 놓아야 친구의 부모님이 오신 후에야 슬금슬금 자기도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진작에 친구의 차를 수리하러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갔어야 할 사람이 일은커녕 옆에서 가만히 서서는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떠나는 모습이 제 눈엔 좀 특이했었습니다. 운전자인 친구한테 혹 딴 맘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좀 더 기다려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더라고요. 이 남자 병원까지 데려다 준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땅하고
또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흰 다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엄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하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도착하고 나서 사정을 들은 후에 아주 당황스레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감사하단 말을 덧붙여서 말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생각 말고 기껏 도와준 사람한테 인색한 생각부터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친구들을 대신해서 남편한테 나중에서야 전화를 내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찝찝함을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이미 자기 식구들이고 친구들한테 저와 제 일행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었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의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 술자리였는지 뭔가 막 웅성웅성 거렸는데 처음엔 남편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그 친구분은 제가 누구인지를 다 소개하고 나자 이미 저를 다 알고 있었고 저를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기껏 시간 내서 도와준 사람한테 사례는커녕 쪼잔하단 듯 쳐다본 대학생 것들이 니들이냐면서 말이죠. 결국 저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남편이 아닌 남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서 욕만 처먹고 전화를 끊었으며 다음날이 되어서야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실례를 했다고 말이죠. 졸지에 저도 사과를 하고 남편도 사과할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커플은 그렇게 사과를 건네고 미안해만 하다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 정이 들었고 그러다 남편이 먼저 사과한다고 커피라도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덥석 받아물게 되면서 다시금 사고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털어놓기로는 그날 저희 일행이 자신을 마치 거지 새끼 마냥 쳐다본 게 너무 기분이 나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희 친구 부모님께 소정의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기분만 잡쳐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희 욕을 했었대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은 그날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전 미리 말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일이 급해서 가야 하는데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저희가 멘붕에 빠진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면서 얘기를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병원에 가달라고 사정을 했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남편도 배려를 당연시 버릇없이 요구하는 저희에게 돈은 따로 받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저희에게서 돈을 받겠다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연인으로 만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인연이었고 이미 저와 제 친구들에 대한 욕이란 욕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지인들을 만나기가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사랑이 뭔지 저를 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연인이라고 소개를 해줬고 급기야 저를 시어머니께도 급속도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사실 저는 저대로 당시 겨우 대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고 다니고 가족들한테도 저를 소개하니 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란 철없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남편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닌 진지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저는 여기저기 소개를 받고 다니다가 급기야 제가 결혼을 할 약혼자란 소리까지 나와버렸고 그때 제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저는 저대로 남편이 좋다는 이유에 약혼자란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 급기야 제가 남편을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하게 되면서 남편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시부모님은 뭘 해먹고 사는지에 대해 부모님 앞에서 저도 처음 듣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채 공고를 졸업 후 바로 그냥 차수리를 해주고 월급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께서도 거의 일용직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남편이 너무 서스럼 없이 말하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을 전혀 이해를 못하던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직업이고 학벌이고 시부모님 하는 일까지 거침없이 쏟아내는 남편이 너무 멋져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이 교제 자체를 불같이 반대하셨고 급기야 평생을 저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던 분들임에도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집을 나가겠다며 부모님께서 어설프게 싸주신 짐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무작정 향했고 시부모님마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 집안에 들어가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동거부터 시작한 것이었죠. 나중에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하면 무조건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오셔서
제가 도끼 품고 졸업하고 임용고시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하고서 결혼은 허락받긴 받았지만 결론은 참 별나게 연애하고 별나게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을 무시했던 전력이 있던 관계로 시부모님의 예쁨을 받지 못했고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하자 있는 스펙에 여자를 데리고 무작정 동거부터 시작했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께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모님께 예쁨을 받기는커녕 미움만 받으며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다양스럽게도 딸이 시댁에서 절대로 사는 거를 못 보겠다며 엄마가 투자용으로 사두셨던 집에 저희 부부를 신혼집으로 쓰라고 집어넣으셨고 그 바람에 제가 불편한 시집살이는 하지 않고 독립을 해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서로를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도 함께 살아가기에는 나름대로 신혼의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그 유효기간이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쌍으로 지랄을 떠는 바람에 제가 아주 그냥 사범대를 다니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던 때와는 달리 개차반이 되어버렸고 시부모님과 몇 번이고 싸움판을 벌이느라고 지독하니 만큼 성격이 독해지면서 남편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주 그냥 살면 살수록 뚝뚝 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아주 그냥 집안에 들어온 돌덩이임과 동시에 금덩이라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한테만 저의 뒷담화를 까다가 저한테 들켜버린 후로는 대놓고 저에 대한 욕을 제 앞에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몸을 함부로 굴리며 동거를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이 차고치는 일을 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냐면서 결혼 전에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두고 오해를 하시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도 시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갔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게 앉아라 라는 말 한마디만 하셔도 뭐 대단한 오도를 받아낸 듯이 깍듯하게 굴며 머리를 몇 번이나 까딱거렸는지를 몰라요. 함께 살면서도 밥 한번 잘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니 분가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결혼하고 난 후에도 밥 한번 먹으러 오란 소리 한 번 없이 마주치면 자신이 가져갈 것이 없는지부터 찾던 분이셨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오는 걸 싫어하셨고 뭘 사가져 가더라도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부터 제 앞에서 따져보곤 했고요. 아직 저희 엄마 명의인 집이라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 집에 막 찾아오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오면 집을 싹 훑으면서 직접 가져오신 비닐봉지에 필요한 것을 담아서 챙겨가는 분이셨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짓들은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제가 향기 낸다고 놔둔 방향제까지 봉지 안에 챙겨서 본인 집으로 가져가시던 분이셨습니다. 바디로션은 대학 때부터 용돈 받으면 저 또한 큰맘 먹고서 샀던 브랜드 바디로션까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가 두 손에 쥐고 나오셨고요. 그렇게 들고 나오셔서는 챙겨온 비닐봉지에 넣어두고선 밥까지 다 드시고서 챙겨가시곤 하셨죠. 이게 몇 번 지속이 되다 보니 결혼 초반엔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할 짓이 없어 아들 며느리 집에서 물건을 챙겨갈 생각을 하냐며 처음에는 심지어 제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참았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도록 자꾸만 지속이 되다 보니 제가 돈을 들여서 다시 물건을 사놔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심지어 제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훔쳐간 물건을 도로 챙겨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왜 물건을 도로 가져가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훔쳐간 사람은 자기 와이프인데 저를 혼내는 시아버지 때문에 제 머리가 몇 번 멘붕에 빠졌었고 옆에서 아무런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제가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인 채 아주 그냥 목이 나가라 소리를 질러가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냐고 여러 번 정신 나간 채 소리 질러보기도 했었죠. 누구한테 화 한번 내지 않고 또 그냥 아무나 될 대로 되라는 대로 화가 나도 그러려니 넘기고 살던 제가 어느 순간 시시콜콜 남편과 싸우고 있고 시부모님 때문에 억울해하고 화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 뜻대로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었고 결혼이고 사랑이고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아보고자도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중간에서 정리를 안 해주니 남편에게 실망도 컸고 그래서 사랑은 개뿔 그냥 다 버리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때마다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절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며 그건 너도 원하지 않냐면서 이혼이 겁났던 저는
남편의 말이 맞다면서 또 참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단 소리로 남편을 통해 전해 듣던 부모님은 꼭 그럴 때마다 너 같은 금덩이가 어딨는데 그냥 이혼을 해버리려 하냐면서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저희 부부한테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던져주셨고 그때만큼은 정말 괜찮은 어른인 것처럼 보이곤 하셨죠. 그렇게 헤어질랑 말랑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면서 산 게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이쯤 살았으면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냥 넘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버릇처럼 들기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화는 더 커져만 가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2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유럽 여행을 잠시 다녀오셨다가 고가의 그릇 세트를 사오셨어요. 저를 주려고 직접 쇼핑을 나가고 세금을 내고 손에 이고 가져와서는 딸내미한테 조화로 건네주셨었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살림 사는 거 구경하던 부모님이셨고 특히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살림살이를 채워주시고 또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고 시댁도 시원찮은 마당이라 엄마의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불쌍하고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엄마가 채워주신 것들 중에는 역시나 시어머니가 당연스레 봉지에 챙겨가시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더더욱 열이 받고 진짜 신경질이 났었던 것인데요. 혹여나 싶어서 이 그릇도 시어머니가 챙겨갈까봐 제가 부엌 싱크대 아래에 있는 서랍 안에 정말 고이 숨겨놨었습니다. 그릇이며 밖에 도마며 조리기구들을 쌓아놔서 시어머님이 감히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 그릇들이 통으로 정말 상자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포장을 한번 풀어보고서 다시 재포장을 해서 숨겨놨었는데 그걸 결국은 시어머니가 발견하고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오래도록 그거 하나 숨겨놓으면 나름대로 내가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뺏기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코로나가 터지고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그걸 기어코 찾아내서 가져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집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뒤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러 온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며느리 집에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털어가겠다는 각오로 오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울고 불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제 결혼을 반대하셨던 엄마가 혹여나 더 반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의 흉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또 내 살림살이를 털어갔다면서 이번에는 기어코 엄마가 사준 그릇 세트를 가져가 버렸다면서 나이 30줄에 아주 그냥 통곡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동안 뭘 계속 훔쳐가고 있었냐면서 놀래서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뛰쳐오셨고 결국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저희 부모님을 맞이한 남편은 남편대로 놀래서 어버버거리고 있고 저희 엄마와 아빠는 화가 단단히 나서 그동안 결혼 생활이 어땠냐며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고 결국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샴푸 하나, 수저 하나도 꼭 챙겨가셨다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훔쳐가고 놓고서 오히려 도로 가져오려고 하거나 화를 내는 나를 혼낸 게 바로 시아버지셨다면서 남편은 옆에서 말리거나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다면서 아주 그냥 부모님을 향해 가슴을 쳐대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급기야 저희 아버지가 당장 시댁에 가자며 저희를 모두 차에 태우시곤 시댁으로 가셨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문을 열고 저희 식구가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시부모님 둘 다 파도에 떠밀려가듯 집 안으로 놀래 들어가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내 딸 물건 어딨어? 어딨어? 하면서 그 좁은 시댁 안을 샅샅이 뒤져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안에는 제 눈에 익숙한 제가 샀던 방향제부터 좁은 집에 절대로 안 어울리는 고가 명품 바디로션 내 브랜드 제품들이 아주 그냥 곳곳에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걸 다시 눈으로 보니 더 기가 막히는 와중에 부엌 한켠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저조차 한번 꺼내 쓴 적이 없는 고가 그릇 세트를 이미 다 꺼내놓고는 그 위에 김치랑 마른 반찬이랑 이것저것 꺼내서 막 쓰고 계셨습니다. 그 브랜드가 어디 것인지를 모르는 건지 포장 종이부터 상자까지 다 재활용으로 버려버릴 거라면서 종이랑 상자까지 다 구겨놓고는 짓밟아 놓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재차 열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시부모님 태도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저 그릇 챙겨. 얼른! 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신가 싶었지만 말 듣는다고 급하게 그릇부터 챙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릇을 다 씻고 상자에 넣어버린 동안 집구석은 아주 난장판, 아니 아주 그냥 전쟁통을 불사했습니다. 엄마가 대충 쑥 훑어보더라도 이 집구석에 안 어울리는 제품을 여러 개 발견하셨나 보더라고요. 이것들 완전히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라면서 아주 그냥 보이는 대로 물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시는데 로션이며 샴푸며 액체나 액체대로 뚜껑을 열어서는 다 바닥에 쏟아 버려버리고 장식품은 장식품대로 이 집 구석에 뭐 이딴 걸 안 어울리게 놓아놓고 있냐며 이건 어울리는 집으로 데려갈게요. 라더니 어디서 구한 장바구니에 그걸 다 넣어버렸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씩씩 때문에 언성을 높이려는 시부모님을 쳐가면서 내 와이프 옆에 가지를 말라고 화를 내면 한 대 치겠다는 듯이 엄마 옆에서 보디가드 마냥 서 계셨고 급기야 가만히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저희 남편의 멱살을 끌어잡아서는 왜 너는 가만히 있어? 라면서 제대로 중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멱살을 흔들어대다가 급기야 엄마가 흘려놓은 로션 액체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넘어졌다면서 저희 아빠를 향해서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욕을 퍼붓는데 저희 엄마는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다 말고 자기 남편한테 욕을 퍼붓는 저희 시부모님을 향해서 결국 시댁 부엌에 있던 그릇들을 통으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 위험할까봐 내 딸 살림살이를 거덜내간 도둑년이 가지고 있기엔 그릇이며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면서 그걸 그대로 다 부엌에 나있던 조그마한 창문 밖을 통해 그 밖은 타일로 된 베란다였는데 거기다가 그릇을 무슨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듯이 다 쏟아부어버리셨습니다. 밖에서 쨍그란 소리가 막 들려오는 와중에 저는 저대로 마저 제 짐들을 챙기겠다며 시댁을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살폈고 엄마는 엄마대로 부엌에서 열심히 그릇을 밖으로 던져 깨트려 대고 있었고 아빠는 아빠대로 욕하고 시비 걸려는 시부모님 앞을 막아서며 저희 남편 멱살을 여전히 부여잡은 채 인질마냥 잡고서 욕을 퍼붓고 계셨고요. 시부모님은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도 아들이 잡혀있으니 함부로 덤벼대지를 못하신 채 안절부절 하시다가 결국 이젠 안 가져갈게요 라면서 사죄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도 저희 부모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젠 안 훔쳐갈게요 라면서 말을 정정하셨고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이젠 그만해도 되겠다는 듯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숨을 고르셨어요. 시부모님도 그와 동시에 긴장이 풀리셨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아빠한테서 이제 덜 맞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난장판이 된 자기 발과 다리를 쳐다보면서 바닥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요. 저는 저대로 그릇이랑 저희 살림들을 도로 다 챙겨서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든든히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사이에 애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당연하단 듯이 저 개차반 집구석과 이쯤 인연을 끝내자고 이혼을 요구하셨고요. 부모님의 요구가 없더라도 저 또한 이 집구석과는 도저히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 부모님의 말씀에 흔쾌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올 초에 곧바로 저와 절대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을 설득하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시어머니께는 따로 소송을 걸어서 절도죄로 민사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법이 적용 안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남편과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곧바로 남편하고서 먼저 소송을 건 채 남이 되고자 준비를 다 마쳤죠. 저희 엄마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혼 책임에 따른 위자료로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또한 그간 제 집안에서 물건 절도한 죄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잘못이 분명해서 시댁 측에서는 결국 소송이 아닌 합의를 요구하면서 돈 500만원을 주겠다는 소리를 했지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당연히 거절을 하고서 소송으로 가기로 했고요. 지금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 100%에다가 돈 걱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스트레스 받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는 지 엄마를 봐달라고 지 좀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지요. 하여튼 배짱도 없고 돈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들이 사람한테 죄는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며느리라고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좀 아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극으로 치닫으며 이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지들이 뿌린 더러운 씨앗을 그대로 쏘아가는 중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부모님과 남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위자료를 한 푼도 봐주지 않고 다 받아낸 뒤에 이 돈으로는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망가뜨린 샴푸나 바디로션, 방향제 같은 거 사는데 다시 쇼핑으로 써보려고 해요. 이참에 코로나로 자주 못했던 쇼핑을 하면서 저는 저대로 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